네, 안녕하십니까. 우주 1356의 김상훈입니다. 예. 예, 이번 영상에서는 대시 월렛을 통해 알아보는 블록체인, 블록체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뭐 이제 잘 알고 계시죠? 예, 우주 1356의 블록체인 자문으로 계시고 있는 리암킴님 모셔서 함께 하겠습니다. 예, 블록체인 접한 지 이제 10년 되셨고요. 업계에 종사한 지는 이제 8년. 뭐 한 분야에 10년 정도 되면 이제 달인이라고 하죠. 예. 우리 블록체인계 달인 리암킴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리암킴입니다. 뭐, 블록체인 업계라서 한 10년 정도 되니까 그래도 좀 괜찮은 거지. 다른 업계에서 10년이면 이제 조금 업무를 할 줄 안다 정도 되겠죠, 뭐. 오늘은 대시 월렛 통해서 알아보는 블록체인이라는 주제로 굉장히 짧지만 실용적으로 우리가 지금 모든 사업자분들께서, 모든 홀더분들께서 쓰고는 계시지만 의미를 모르고 쓰고는 계시지만 아직도 요령이 숙지가 안 된 부분들이 있고 뭐 그런 부분들과 이벤트 관련해서 신청하는 부분 이런 걸 좀 디테일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저기 오프라인에서 할 때 제가 이렇게 정답을 말하지 말아주세요 하고서 이 트랜잭션이란 하고서 질문을 드렸는데 네. 4개의 보기를 드리고 근데 은근히 못 맞추시는 분이 아직도 계시더라고요. 많죠? 예. 사실 우리가 트랜잭션 TXID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었고 용어편에서도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르시던데 정답은 당연히 4번이겠죠. 암호화된 거래 정속 내역을 말한다. 이 TXID라는 거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기존에 있었던 모든 일들과 이번에 내가 전송하는 이 일이 합쳐진 게 암호화된 게 TXID예요. 기록이에요. 장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를 암호화시켜서 저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저 TXID 갖고서 와서 기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가 전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블록체인의 가장 큰 장점이 그거죠. 비잔틴 오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 1번 장군이 2번 장군한테 8시에 쳐들어가자 라고 했는데 2번 장군이 배신자여가지고 3번 장군한테 9시에 쳐들어간대 해버리면은 그게 끝나버리는데 3번 장군이 그러는 거죠. 야 2번 장군 1번 장군이 뭐라고 했는지까지 그 명령서도 가져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이 TXID는 그런 모든 이때까지 있었던 그 거래 장부 내역을 다 암호화해서 만들어 놓은 거다. 여기에도 보시면은 원문이 배고프다라는 글이어도 암호화를 거치면 이렇게 이상한 숫자와 영어로 암호화가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여기 지금 보시면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월렛의 니모닉 보관 방법과 도깨비말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거 말씀을 드릴 건데, 월렛의 니모닉, 우리 탈중화되어 있는 지갑에서는 니모닉 코드가 존재를 하죠. 비밀번호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비밀번호 몰라도 어차피 그냥 삭제하고 다시 니모닉 불러오면 되니까. 그때 비밀번호 재설정하면 되니까. 가장 중요한 게 니모닉이고 아이디 비밀번호가 필요 없습니다. 니모닉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 니모닉을 보관할 때 보통 핸드폰이나 아니면 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저장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걸 저장할 때 여기까지는 좋은데 스크린샷을 찍거나 뭐 텍스트로 저장을 하십니다. 근데 이 컴퓨터나 핸드폰을 해킹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뭐 간단하게 진짜 링크 클릭 하나만으로도 해킹 프로그램이 설치돼 버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메일을 읽는다던가 보이스피싱을 당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엄마 나 뭐 저기 사진 찍었는데 잘 나왔지 하고서 링크 하나 있어요. 예. 당연히 눌러는 보겠죠. 그 순간 끝나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보안을 장담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만약에 내 핸드폰이 해킹을 당했다 그러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제 니모닉 코드가 예를 들어서 A, B, C, D예요. 그러면 저는 항상 이런 식의 규칙을 넣는 거죠. 나는 끝에서 두 번째 여기 자리에다가 항상 E, F, G를 넣는다. 네. 라는 규칙을 정해놓으면
저는 요것만 항상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두 번째 넣는다는 규칙만 항상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해킹범 입장에서 봤을 때는 A, B, E, F, G, D 이렇게 돼 있을 텐데. 그렇죠. 그쵸? 해킹범이 봤을 때는 A, B, E, F, G, D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니모닉이군 하고 가져가 봤자 못 쓰겠죠.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암호화예요. 그쵸? 내 자신이 또 암호화 시키는 거죠. 그쵸? 나름대로의 규칙을 추가를 하는 거죠. 암호화 역시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니모닉 보관하실 때 이런 나만의 규칙을 추가해서 하신다면은 해킹으로부터 도난으로부터 좀 더 안전하게 자기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도깨비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기하게 그 애들 사이에서 도깨비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특정한 규칙을 집어넣는 거죠. 뭐 그냥 시를 집어넣는 간단한 규칙이다 그러면은 뭐 도시, 깨시, 비시 이러고 얘기를 해요. 그럼 도시, 깨시, 비시 그러면은 애들은 시 집어넣는 규칙이라는 걸 서로 상호간에 합의를 했으니까 뭐라 그런지 알아듣는단 말이죠. 그러겠죠. 근데 이 규칙을 모르는 어른들이 봤을 땐 쟤 뭔 소리 하는 거야? 외국어인가? 이러고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이건 되게 간단한 규칙이지만 얘네들은 이거보다 더 복잡한 규칙을 만들어서도 충분히 대화가 가능해요. 뭐 어린애들에서 더 좀 내가 말랑말랑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진짜 못 알아듣는 규칙을 가진 도깨비말도 있고요. 그런 도깨비말 역시도 암호화죠. 예,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우리 니모닉을 좀 암호화를 해서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 질문. 블록 넘버는 무엇일까요? 이거는 그래도 아무래도 문제에 답이 있기 때문에 많이들 맞추시던데 어차피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1, 2, 3, 4 이거 보기 그냥 말만 조금 어려워 보이게 있어 보이게 이건가 싶게 바꿔놨을 뿐인데도 틀리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기 지금 사진에도 블록이라고 뻔히 나와 있고 여기 숫자가 있는데 블록 넘버를 찾으라고 하는데 숫자 있다. 이건가? 기가 뭔진 모르겠는데 가스프라스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 블록 넘버 내가 잘 모르는 거가 내가 잘 모르는 숫자니까 요건가 보다 하고 2번을 선택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근데 당연히 4번이겠죠. 해당 활동에서 발생한 순차적인 그 정수가 표기되어 있는 그 블록 넘버 이거를 이제 블록 넘버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블록 넘버는요. 앞서 말씀드렸던 트랜잭션 해시값 같은 경우랑 뭐 비슷하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월드쉐어 플랫폼을 이용할 때도 그렇잖아요. 월드쉐어 플랫폼을 이용할 때도 내가 내 산하에 이제 A에 있는 커뮤니티 사람들이 신규가 들어왔을 때 그러면은 이 사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눠 갖는 그런 체계가 한 개가 아니겠죠. 뭔가 이렇게 좀 나눠 갖는 이런 모습들이 있겠죠. 그 플랫폼 안에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전송이 여러 개로 보이지만 하나의 활동으로 보는 거예요. 들어왔다. 그래서 쭉쭉쭉쭉쭉쭉 간 게 하나의 활동이에요. 이거를 블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블록 속에는요. 여러 가지 활동들이 다 있을 수도 있어요. 블록 넘버 하나에 한 가지 전송 활동만 있는 게 아닌 거죠. 네. 그래서 블록 넘버는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 그래서 월드쉐어 신규 가입자가 발생했을 때 뭔가 영향을 받을 그 계정들은 다 보면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들어온 내 수익은 다 같은 블록 넘버를 갖고 있을 겁니다. 어떤 형식으로 들어오던 간에요. 자, 이 부분은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 있어요. 수수료가 지금 보시면은 둘이 다르죠. 수수료가 어떻게 다르냐면요. 자, 여기 매번 다르고 더 비싸요. 0.00 뭐뭐뭐로 시작을 하죠. 이건 매번 달라요. 근데 항상 고정되어 있는 모습인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요, 단일 전송을 한 거예요. 내가 A라는 사람이 B한테 그냥 코인을 혹은 DKRW 토큰을 전송을 했을 때 그때 들어가는 수수료는 이렇게 고정값으로 0.000025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매번 다르고 좀 더 비싸죠.
이거는 그 월드쉐어 플랫폼에서 만약에 레벨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DKRW를 사용했다. 그러면 이렇게 비싸요. 아,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화면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전 화면 한번 다시 볼까요? 2번 누르시면. 전 화면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블럭 하나에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다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월드쉐어 플랫폼에 실제로 월드쉐어 다오에 실제로 한 명이 들어왔을 때 영향받는 모든 사람들한테서 전송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 당연히 월드쉐어 레벨 업그레이드를 했다. 그거에 대해서 영향받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전송 과정이 한 번이 아닌 겁니다. 네. 굉장히 여러 번 일어나요. 어떤 거는 진짜 많이 일어나는 어카운트도 있을 거고요. 어떤 거는 좀 더 덜 일어나는 어카운트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레벨 업그레이드 할 때 들어가는 수수료는 다르다는 점, 이 점을 참고하시면은 실전에서 왜 이렇게 다르구나, 그리고 이벤트 신청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일단 이거는 대비 내용으로 제가 공개는 안 했지만 그 하나의 로직에 대한 설명이었는데요. 우리 지금 사업하시는 분 중에서 코드를 2개를 갖고 계신데 둘 중에 하나라도 코드에 사람이 없으면 이제 흔히들 소실적이라 그러죠. 그렇죠. 예, 좀 더 규모가 작은 쪽의 그 코드들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일부분은 못 받게 되는, 연결이 끊겨버리는 계정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일반 저기 다단계 온라인 네트워크 기존에 있던 거, 그런 것과는 다릅니다. 그런 거에서는 판을 짜오거나 네트워크 뭐 할 때 막 내리 추천해주거나 막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시행 자체가 안 돼요. 수익 자체가 발생하지를 않아요. 아, 네. 그러면은 그 계정부터는 연결이 끊겨버리는 거니까 그런 방법은 위험하니까 절대로 내리 추천, 기존의 뭐 온라인 방판 다단계 네트워크에서 하던 방식 하지 마시고 정정당당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주 1356에서 프로모션을 대시 코인 관련해가지고 두 가지를 하는데요. 일단 월드쉐어 레벨업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부스터 등급을 달성한다던가 했을 때 우주 1356의 자산으로 대시 코인을 에어드랍 해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이 프로모션은 다들 아실 텐데요. 여기에서 제출하는 이 서류들을 너무나도 다들 상이하게 올려주시고 있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일단 레벨업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는 총 3가지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는 스크린샷, 이거 이미지고요. 스크린샷은 당연히 거래 정보가 들어가 있는, 성공되어 있는 거래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걸 주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딱 요 부분만 이렇게 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텍스트로 주소 주시면 되고요. 근데 뭐 카카오톡에서 이런 모습이겠죠. 주소 그냥 텍스트로 치셨으면. 사진으로 주시는 분도 계신데 사진으로 주시면 안 돼요. 꼭 그 글로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글로 자기 이름과 그 자기가 업그레이드한 레벨을 표시해 주시면은 레벨업 프로모션은 신청이 끝나게 되겠고요. 그리고 우주 1356 부스터 달성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는 서류가 한 가지 더 있어요. 4가지입니다. 스크린샷이 2가지가 더 되죠. 한 가지는 이제 월드쉐어 다오에서 자신의 메인 화면의 제일 윗부분이고요. 여기에는 지금 흐릿해서 안 보이지만 이름과 주소의 일부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일 윗부분, 그리고 이 추천 코드들이 들어가 있는 제일 윗부분을 가리지 말고 찍어서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간쯤으로 내려보시면은 이렇게 별이 몇 개인지, 이걸로 부스터 레벨을 표시를 하거든요. 네. 이렇게 별 개수가 보일 수 있는, 부스터 달성 여부를 볼 수 있는 중간 페이지를 찍어주시는데 양옆 실적이 같이 나오면 좋아요. 그리고 나머지 텍스트로 주소 주시는 거랑 이름하고 달성한 부스터를 말씀하시는 것, 이건 텍스트겠죠. 이렇게 하면은 부스터 달성 프로모션은 신청이 완료되겠습니다. 한번 모범 예시를 볼게요. 저는 지금 위에서 보시듯이
성함과 그리고 지급된 DKRW 대시와 그리고 그분의 월렛 주소와 그리고 그분한테 에어드랍된 그러니까 이벤트로 지급된 대시코인의 전송 기록과 이런 것들을 다 기입하고 신청 당시에 받았었던 근거, 나 레벨업 했다, 이런 스크린샷과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대시코인 받은 스크린샷과 그리고 주요한 대화 내용과 담당자와 특이사항까지 이렇게 기록을 하기 때문에 정말 양식을 지켜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는데요. 우주 1356 레벨업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여기서 보시는 요 화면대로 그 신청하시는 방에 순서대로 올려주시는 게 가장 모범적인 예시예요. 인사는 지양해 주시고요. 기타 질문이나 상담은 다른 코너를 좀 이용해 주시고요. 카페나 체크 표시를 드릴 거예요. 제가 이름 옆에 이 파란색 체크 표시 있죠? 요거를 이름 옆에 여기에 달아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신청이 완료됐구나. 영업일 기준으로 해서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가 그 지급 시간이죠. 그때 지급이 되겠구나. 오늘 그 시간이 지났다면, 오늘 오후 3시가 지났다면, 지금 신청한 거 완료가 됐고, 내일 나오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송 결과, 트랜잭션 올려드리니까, 그것까지 들으시고, 방을 퇴장 안내에 따라서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을 계속해서 유지해주시면요. 이게 카카오톡 방 특성상 이게 인원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업무를 못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발생하니까요. 업무가 꼭 다 끝나고 전송 결과까지 들으셨다면은 방을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레벨업 프로모션의 올바른 예시이고요. 지금 이거는 부스터 달성 프로모션인데 이거 역시도 이미지 이렇게 2개로 모아서 주시면 가장 베스트고요. 따로따로 주시더라도 꼭 이 정상적인 이미지 2개를 주시는 겁니다. 사진을. 그리고 텍스트로 된 주소, 그리고 이름과 달성 부스터 레벨. 이렇게 3가지, 4가지를 올려주시는 게 가장 모범적인 예시이고요.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체크 표시 여기에다 달아드리면 신청 정상적으로 됐다고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송 결과까지 들으시고 퇴장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그 대시월렛에서 각가지 숫자나 그 용어나 이런 것들이 갖는 의미, 그리고 실전적으로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고 이벤트는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매주 수요일에는요 11시에 블록체인 강의가 있는데요.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우주 1356과 연관지어서 그리고 월드쉐어다오와도 연관지어서 설명이 블록체인 쪽으로 되니까 이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업 관련해 가지고서 와서 뭔가 강의가 필요하신 분은 오후 2시 강의가 있다 해요. 매주 수요일에. 그 오후 2시에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저에게 특별히 궁금하거나 개인적 면담이 필요하거나 사업 관련, 기술 관련해 가지고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밥 드시고 식사 드시고 11시 강의 끝난 다음에 식사하시고 휴게실로 13시 20분까지 오후 1시 20분까지 오시면 제가 1시 30분까지는 기다리거든요. 그러면은 그때까지 오신 분에 한해서는 개인 면담도 개인 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100% 블록체인 우리 탈중앙화 대시월렛 지금까지 가짜 지갑에서 사용을 해서 지갑이 잠기면 수십억의 코인이 있다고 해도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지갑이 아니라 정말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루어진 지갑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주신 우리 리암킴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